문재인 정권은 두 가지를 확실히 조작했습니다. 하나는 월북몰입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02시에 실종된 거로 추정이 되고 12시 51분 그러니까 한 오후 1시쯤 최종적으로 이제 전환신고가 정식 접수가 되니까요. 그 이후부터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해보면 이 접촉핵이나 접촉지역에서 만약 조난 및 실종이 생기면 특히 해상으로 이렇게 해난 구조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탐색 구조 전력을 보내도 천운이 따르지 않으면 그 바다에서 사람을 발견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것이 뭐 해사통신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 군함뿐만 아니라 오가는 어선까지 포함해서 모든 선박이 가지고 있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그걸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 접촉해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으로 또 표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응답하던 건 상관없이 우리가 전화를 안 받다 전화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망이 어느 정도 있냐면 일단 청와대가 그토록 자랑하던 청와대 한 라인이 있고요. 통정부하고 국정원 라인이 있고 세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부 라인이 있고 적십사사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2004년도 맺은 해사통신선 라인이 있고 항공간제망 연락수단이 있고 남북군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군사정전기를 통해서 북측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8개입니다. 지금 하나도 가동 안 했습니다. 하나도 가동. 마지막에 군에서 그 다음날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에 통지문만 전달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거 유리하게 잡아준다 하더라도 7개는 전달을 안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9.19 군사비에 의하면 적적 해지역에서 만약 조난이나 인도적 상황이 생기면 북측에 통보를 해서 북측 지역 근처 또는 북측 해역까지도 북측 지역까지도 우리 헬기나 구조 군함 수단을 서로 보낼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거 전혀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많이 전달해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 언론이나 그 다음에 대외통신에 알려야 되겠죠. 여기 우리 국민이 조난을 했으니 보시는 분 적극 연락을 하라. 그 다음에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응답을 받고 남북이 공동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공동 구조 작업을 벌이자. 이렇게 내외신이 하면 북한이 응답은 안 할 수 있는데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일 오후 15시 30분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3시간 후에 대통령이 보고받거든요.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구조 지시도. 그리고 21시 40분에 그분이 총을 맞고 이대준 씨가 22주경에 소각이 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고 주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 밤잠이 아주 이르신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한 9시나 8시 반에 잠자리 누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가설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불타 죽는 것은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나는 잠을 들면 깨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전쟁이 나지 않은 바에 나한테 이야기하실 때 잠을 깨우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거나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도 워낙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때문에 깨웠다가는 엄청나게 후폭풍이 있어서 겁이 나서 못 깨웠거나 세 번째는 깨웠는데 안 일어났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잘못을 듣기 위해서 월북몰이가 됐습니다. 그럼 25일 북한 통신문을 받고 난 뒤는 북한 편을 들기 위해서 명확한 통신첩보와 영상정보와 모두 이렇게 명확한 북한이 배 위에서 기름을 들이부어서 첩이 꺼져서 2번이나 시도를 해서 불에 태웠던 그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명확한 정황을 하지 않았다. 물타기를 북한 요구대로 부유물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두고 시체를 수색하느라고 온 전력을 집어넣어서 정말 쇼를 벌이고 그리고 북한 측 입장을 거기서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큰절을 하면서 우리가 섣불리 시체를 태웠다고 단정적으로 한 걸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문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월북몰이
그다음 이 어마어마한 그 시체 이런 것들, 제가 누가 범인이냐는 누가 이 책임이 가장 크냐는 범인은 좀 섣부르고요. 질문 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현저하게 이득을 볼 자, 동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동기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파워, 힘을 가진 자, 동기와 힘을 가진 자, 그가 잘못된 행동의 최상층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장로님들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왜 월북몰이냐 하는 것을 해경하고 국방부를 통해서 그 당시 2022년에 그들이 7가지 이유를 처음에 4가지, 점차 풀어놔서 7가지였습니다. 그것을 현장 확인을 다 한 길가를 갈락갈락하게 말씀드리면, SI상에 월북한다는 전원이, 사람 말이 있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의 한 수백 페이지에 해당되고 7시간에 관련된 통신첩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열람할 수 없어서 못 보고 대신 현재 국방부 장관님 보고 좀 봐달라고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보고 난 뒤 이야기한 거니까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또 정부가 바뀌는 게 임명된 분이니까 그 국방부 장관님의 전언에 의하면 딱 한 번 나오더라. 그 사람이 그 이대준 씨가 북에 넘어가서 15시 30분에 최초 접촉이 됐다고 그러는데 2시간 후니까 17시 30분경입니다. 그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대준 씨하고 현장에 있는 북한군 그 단속병하고는 구두로 했을 거고 단속병이 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무전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대준 씨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왔답니다. 남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너무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40시간 동안 바다에 떠돌았으니까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다. 말을 못한다. 거의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분이 이대준 씨가 고향을 물으니까 그건 씩씩하다기보다 그건 정확하게 또렷또렷하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머지는 2시간 동안 찌끔 물은 게 직업이 뭐냐 한 2-3가지 묻는데 2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거를 계속 중간에 어디다 한다면 무전으로 보고하고 이게 2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자 이거 대충 신상 정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밑에서 보고한 게 아니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면인데 위에서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그 현지 단속 위에 바로 상급부대겠죠. 거기서 월북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게 워낙 월북 같지 않아서 깊이 머릿속에 없었겠죠. 상급자가 물으니까 비로소 월북했다고 합니다. 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돌아가시면서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그 초병을 불러서 신문을 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진맥진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봐서 축 늘어져 있을 텐데 당신은 월북했느냐 계속 물으니까 예 했는지 아니요 했는지 예 했다라더라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긍정적인 표시가 아니었을까. 이게 추정이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아까 말한 자기 죄를 극하기 위해서 조작을 시작합니다. 월북했다. SI 그를 과대포장해서 지금도 윤건영이나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SI에 그게 많이 녹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월북자가 돼도 당연한 인격체에다가 주변 관리를 했다, 사생활이 됐다 해서 온갖 거를 덕지덕지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SI는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없고요. 그분이 슬리퍼를 가지기 싫었다 아마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DNA를 가서 살려보니까 이대진 씨 것뿐만 아니라 공용 슬리퍼입니다. 여러 사람의 DNA가 나왔습니다. 이대진 씨가 가지런히 슬리퍼를 놓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것은 배가 그분을 발견한 실종한 걸 완전히 확인한 게 10시간 후인데 배가 파도에 안 휩쓸리고 배 위에 가지런히 있을 리도 없고 그 사진도 없습니다. 그것도 순지어낸 표현이고요. 해경도 그걸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대진 씨 슬리퍼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 구명조끼입니다. 이대진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어디 선실에 이대진 선실에 구명조끼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경이 발표한 구명조끼는 다른 선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입고만 구명조끼는 뭐냐면 보통 근무할 때 입는 일상적인 구명조끼였다. 월북의 증거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유물을 타고 갔다. 마치 배에서 부유물을 타고 내린 것처럼 했는데 그건 역시 배에서 타고 내렸는지 조난당하고 난 뒤 해상에서 발견한 것을 탔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도박빚은 개인 회생 절차를 했는데 그때 빚이 한 2억 6천만이었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고 이것도 부풀려서 의도적으로 마치 도박빚이 많은 것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류가 남쪽으로 흘러서 북쪽으로 더 헤엄쳐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도 해엄으로 30몇 킬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당시 해류를 분석해 보니까 그분이 떨어진 시점에 따라서 해류는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류 전문학자가 6가지, 크게 보면 6가지 해류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쪽으로 해류를 떨어진 지점과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의도적인 거짓말이었고요. 가장 황당한 그분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해서 전문가 7명한테 물었다. 그러니까 7명 숫자는 당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권위에서 저희들이 제기해서 조사를 해서 작년 7월 7일에 발표했는데요. 도박빚이라고 해서 정신적 도박, 상습 도박자라고 한 것은 3명의 전문가 중에서 1명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러니까 2명은 그 도박빚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신적 공황 상태는 7명 중에서 6명은 아니라고 그랬고 1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1명마저도 최초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그랬다가 바로 다음날 말을 바꿔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과거에 뭐 용공 조작이니 간첩단 조작 뭐 이런 한때는 우리가 그런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뭐 그들이 자칭 민주화됐다는 사람이 다시 월북 조작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가의 전 기관을 동원해서 했으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